네, 안녕하세요. 2023 김종철 신앙송 대회 사회를 맡게 된 신앙송가 박윤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일촌 김종철 시인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시인은 1947년 부산에서 태어나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문예창작과를 졸업한 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등단한 뒤 2년 후에는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또다시 당선되어 신춘문예 이관왕이라는 수상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동주 문학상, 남명문학상, 정지영 문학상, 가톨릭 문학상, 또 박두진 문학상, 영랑시 문학상 등 무수한 수상 경력과 함께 중앙대학교 문예창작과 겸임교수,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겸임교수, 그리고 한국시인협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종합문예지 문학수첩과 시전문지, 시인수첩, 발행인 및 편집인을 역임했습니다. 1971년에는 베트남 지원에서요, 베트남전의 지원에 참전한 바 있습니다. 그의 시에 그 시대적인 고통과 아픔이 고스란히 또 담겨 있습니다. 또한 아우구스티노라는 세례명을 가지고 있는 시인은 가톨릭 문인으로서는 최초로 제1회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참여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못을 통해 이 소시민들의 삶과 존재 이유, 가치를 성찰함으로써 못의 시인, 못의 사제로 불리며 그만의 독특한 시 세계를 구축했습니다. 올해는 김종철 시인이 작고한 지 9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2014년 향년 67세로 별세했습니다. 이 대회는 일촌 김종철 시인을 기억하며 그의 숨은 주옥 같은 시들을 이 대중들과 더 가까이 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열리는 이 본선 대회는 지난 3월부터 매월 치열한 예선전을 거쳐 선발된 본선 진출자분들을 한자리에 모시는 또 뜻깊은 자리이기도 합니다. 김종철 신앙송 대회는 간단한 사용 설명서를 알게 되면 더 그 즐거움이 배가 될 수 있는데요. 타 대회와는 다른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매달 선발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김종철 신앙송 대회 조직위원회는 1년 동안 이 대회를 성실하게 또 꾸준히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본선에서 경연을 펼칠 18명은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선발된 분들입니다. 네, 두 번째로 한 번 지원으로 두 번의 심사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장의 기회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또 경험하실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 본선 대회에서 본선과 결선의 두 관문을 다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운이나 기술이 아닌 두 번의 이야기를 다르게 들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결선 진출자 1명은 독특하게 참가한 18명의 본선 진출자분들이 뽑은 분입니다. 네, 동료들로부터 또 인정을 받은 분을 결선에 올림으로써 공정성과 또 경영자 간의 유대감을 높이는 효과를 극대화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결선에 오른 4명에게는 내년 7월 무대에서 시낭송가로 무대를 설 수 있는 기회 또한 드립니다. 그리고 7번째, 세상의 모든 시낭송가들과 대상 수상자들을 환영합니다. 타 대회에도 물론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 결선을 통해서 대상을 수상하신 분도 내년 또한 내후년 계속해서 저희 김종철 신앙송 대회 참가하실 수 있는 자격을 드립니다. 대회 수상이 대회 출전에 또 장애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대중과 만나게 해서 이 스타 시낭송가가 이제는 탄생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8번째, 네, 심사 기준이 명확합니다. 이 가이드라인과 기준을 미리 책을 통해 여러분께 공개해드리고 또 이 진출자분들은 책을 읽고 오늘 참여를 하셨습니다. 지금 로비에 꿈꾸는 낭송 공작소와 또 시전집이 구매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심사를 맡아주실 세 분의 심사위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전 MBC 합창단 단장이자 현 매니아 합창단 지휘자인 조우연 님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전 KBS 아나운서이자 현 건국대학교 교수인 유혜리 님입니다. 주식회사 문학수첩 대표이사이자 공연기획사 후연 303 대표인 강봉자 님입니다. 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공정한 심사 부탁드립니다. 오늘 진행은 본선 경연을 한 후 런웨이 낭송을 합니다. 이후 4명의 결선 진출자 선발 후 곧바로 결선 경연도 있을 예정이니 끝까지 이 박진감 넘치는 쫄깃쫄깃한 무대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18명의 본선 진출자로 호명 후 한 분씩 무대로 나와 낭송을 시작합니다. 과연 이 한 분 한 분이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여러분도 함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는 모두 김종철 시인의 시로 시간 제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무대를 펼치게 됩니다. 첫 시작은 집중을 위해서 조용히 해주시고 낭송이 끝나고 난 뒤 진출자가 인사할 때 그때 박수를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3 김종철 신앙송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가번호 1번 신필규, 낭송할 시는 칼국수입니다. 칼국수 김종철. 마음에 칼을 품고 있는 날에는 칼국수를 해먹자. 칼국수 날은 날카롭다. 식칼, 회칼, 과일칼. 허기 느끼며 먹는 칼국수에 누구나 자상을 입는다. 그럼 밀가루 반죽을 잘 해서 인내와 함께 홍두깨로 고루 밀어보자. 이때 바닥에 붙지 않게 마른 밀가루를 서너 겹 접은 분노와 회한 사이 슬슬 뿌리며 도마 위에서 일정하게 썰어보자. 붉은 한석봉 분놀림같이 한눈 팔아서는 안 된다. 특히 칼자국 난 면발들이 펄펄 끓인 다시물에 뛰어들 때 같이 뛰어들지 않도록 주의하자. 고통이 연민으로 후 끓어오를 때 어린 시절 짝사랑 같은
애호박 하나쯤 송송 썰어 끓는 면발 사이 넣는 것도 좋겠다. 우리 모두 마음에 칼을 품은 날에는 다 함께 칼국수를 해먹자.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참가번호 2번 하종분. 낭송할 시는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입니다.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김종철. 내 고향 한 늙은 미루나무를 만나거든 나도 사랑을 보았으므로 그대처럼 하루하루 몸이 벗겨져 나가 삶을 얻지 못하는 병을 앓고 있다고 일러주어. 내 고향 잠들지 못하는 철새를 만나거든 나도 날마다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으로 집을 옮겨 지으며 눈물 감추는 법을 알게 되었다고 일러주어. 내 고향 저녁바다 안고 돌아오는 뱃사람을 만나거든 내가 낳은 자식에게도 바다로 가는 길과 썰물로 드러난 갯벌의 비애를 가르치리라고 일러주어. 내 고향 홀로 집 지키는 어미를 만나거든 밤마다 꿈속 수백리 걸어 당신의 잦은 기침과 헛손질로 자주 손가락을 찔리는 한 올의 바느질을 밟고 울며 되돌아온다고 일러주어. 내 고향 유년의 하느님을 만나거든 기도하는 법마저 잊어버리고 철근으로 이어진 도시의 언어와 한 잔의 쓴 술로 세상을 용케 참아온 이 젊음을 용서하여 주라고 일러주어. 내 고향 떠도는 낯선 죽음을 만나거든 나를 닮은 한 낯선 죽음을 만나거든 나의 땅에 죽은 것까지 다 내어놓고 물 없이 만나는 떠돌이 바다의 일박까지 다 내어놓고 이별의 힘까지 다 내어놓고 자주 길을 잃는 이 젊은 유랑의 슬픔을 잊지 말아 달라고 일러주어. 참가번호 3번 홍인선. 낭송할 시는
당신 몸 사용 설명서입니다. 당신 몸 사용 설명서. 김종철. 불이 꺼졌습니다. 가끔 얼굴 붉히며 등 뒤에서 엿보던 놈들마저 캄캄해졌습니다. 몸을 열지 못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캄캄한 당신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아침이면 어김없이 깨워주고 하루라도 안 보면 안절부절 못하고 언제나 가까이서 만질 수 있는 어둠 속에서도 뺨 비비며 찾았던 당신. 신제품 살 때마다 건성으로 훑어보고 보관하기만 했던 빳빳한 사용 설명서, 캠코더 사용 설명서, 쿠쿠 전기밥통 사용 설명서. 한 번도 읽지 않았던 당신의 몸 사용 설명서까지. 변심은 아니지만 성능 좋은 새 휴대폰 길들일 동안 나는 예전의 당신만을 기억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작은 글씨로 촘촘히 쓰인 설명서에는 정말 내가 따라가기엔 너무나 힘든 기교가 나를 울렸기 때문입니다. 참가번호 4번 정미란, 낭송할 시는 바다 변주곡입니다. 바다 변주곡. 김종철. 해풍의 머리카락을 날리며 바다로 떠난 사내들의 신앙을 기다리며 집집마다 바다 꿈을 꾸는 여인들의 눈썹은 더욱 짙어진다. 이미 여러 번 떠난 바다 사나이와 그들의 해신이 오래오래 돌아오지 않는다. 모든 시간은 바다로 뛰어들고 한낮을 그물코를 깁던 손들의 꿈이 한 장의 머플러를 두르고 겁 많은 바다새의 얕은 잠을 돌아서 흰 눈발이 내린다. 그날 사나이의 뒤척이는 이물 위로 검은 운명이 뛰어오르고 시린 밤바다는 흰뼈의 달빛을 한 배 가득 싣고 잠든 여인의 흰 꿈 위에 불쑥 떠올랐다. 물에 빠진 오피리오의 관등 속으로 해묵은 육지인의 정결한 뼈가 서서히 가라앉을 때 보이는 것은 바다뿐. 아무도 물의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서거기는 척추의 겨울은 멀리 빠진 죽은 언어의 썰물 위에 돌아눕고 벌거벗은 겨울 사나이의 바다에 부풀어 터진 흉터 자국이 퍼렇게 떠돌고 파도가 일어서고 밤마다 죽은 혼들이 바다 깊숙이 떨어진 캄캄한 해를
하나씩 건져 올리고 죽음의 기는 돌아가고 익산 바다의 사나이들은 잠들지 못한다. 그날 사나이의 가슴 속에 간직된 온전한 바다 하나가 상어떼의 희게 뜯겨 있었다. 바다 새의 깃틀을 뜯어놓은 바다. 매일 밤 부서진 바다의 폐허가 사나이의 사랑과 믿음의 전부를 움켜잡고 홀로 남은 집을 지키고 깊고 황량한 꿈들이 찍혀 넘어가고 퍼렇게 찍혀 넘어간 절망의 바다에 처음과 끝의 믿음이 꺾어지고 메마른 겨울밤 천둥이 두 파도 사이에 가라앉고 노년과 죽음을 모두 다 이루면서도 바다 사나이는 또 다른 바다로 떠나가고 홀로 남은 여인들은 뱃속에 죽음을 품고 사내들의 미신이 되어 남는다. 해풍의 머리카락을 적시며 뜨개질하고 바다 꿈을 꾸고 오피리오의 맑은 꿈이 떠도는 날에 그 밤마다 나직한 바닷마을에 사나이들의 꿈은 잠들지 못한다. 네, 참가번호 5번 박봉은, 낭송할 시는 조선간장입니다. 조선간장. 못에 관한 명상 37. 김종철. 어머니는 새벽마다 조선간장을 몰래 마셨다. 만삭된 배를 쓰다듬으며 하혈을 기다렸다. 입 하나 더 넣는 가난보다 뱃속아이 줄이는 편이 수월했다. 그러나 아랫배는 나날이 불러오고 김액김씨 가마솥에는 물이 설설 끓기 시작했다. 그날 누군가 바깥 동정을 살폈다. 강보에 쌓인 아기는 윗목에서 마냥 울기만 하였다. 아랫마을 박씨는 아직 오지 않았다. 고추 달린 덕에 쌀 몇 가마니 더 받게 되었다. 그러나 핏줄과 인연이 무엇인지 눈치챈 누나는 아기를 놓지 않았다. 굶어도 같이 굶고 살아도 같이 살자는 어린 딸이 눈물로 붙들어 메었다. 어머니는 젖을 빨렸다. 어머니 젖에서는 조선 간장 냄새가 났다. 어머니, 지금도 그 가난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은 조선 간장 때문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 핏줄이 나를 놓지 않는 것은 눈물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머니만 아십니다. 오늘 내가
오늘 내가 당신 영정 앞에 남몰래 눈물 흘리는 것은 조선 간장보다 더 짜고 고독한 것을. 참가번호 6번 정영옥, 낭송할 시는 딸에게 주는 가을입니다. 딸에게 주는 가을. 김종철. 딸아, 이 담에 크면 이 가을이 왜 바다 색깔로 깊어가는가를 알리라. 한잎의 가을이 왜 마을리 밖의 바다로 나가 떨어지는가를 알리라. 내가 아끼는 한 마리 가견의 가을, 돼지 저금통의 가을, 처음 써본 내 이름자의 가을, 세상에서 내가 맞은 5개의 가을이 우리 집에 바람개비가 되어 빙글빙글 돌고 있구나. 딸아, 밤마다 내가 꿈꾸는 토끼 다람쥐, 사과 솜사탕 오뚜기가 내 아비가 마시는 한 잔의 소주와 함께 어떻게 해서 붉은 눈물과 투석이 되는가를 알리라. 밤 10시 반에서 12시 반경 사이에 문득 와 머문 단식의 가을. 딸아, 이날의 한 장의 가을이 우리를 싣고 또 마을리 밖으로 나가고 있구나. 참가번호 7번 명종숙, 낭송할 시는 조선간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낭송할 시는 서울의 유서입니다. 서울의 유서 김종철. 서울은 폐를 앓고 있다. 도착증의 언어들은 곳곳에서 서울의 국왕을 물들이고 완성되지 못한 소시민의 벌판들이 시름시름 알아누웠다. 눈물과 비탄의 금속성들은 더욱 두꺼워가고 병든 시간의 잎들 위에 가난한 집들이 서고 허물어지고 집집의 믿음의 우물물은 바짝바짝 메마르고 우리는 죽음의 열쇠를 지니고 다녔다.
날마다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양심의 밑둥을 찍어 넘기고 헐벗은 꿈의 알맹이와 기도의 나달을 고르며 밤마다 생명수를 조금씩 길어 올렸다. 절망의 삽과 곡괭이에 묻힌 우리들의 시대 정신의 피, 몇 장의 지폐로 바뀐 소시민의 벌판들은 탄식의 밤을 너무나 많이 실어왔다. 오, 벌거숭이 거리에 병들은 개들이 어슬렁거리고 새벽 2시에 파란한 개인의 밤과 10년간 돌아오지 않은 오디세우스의 바다가 고서점의 활자 속에 비끄러매이고 우리들 일생의 도둑들은 목마른 자유를 다투어 훔쳐갔다. 고향을 등진 때늦은 철새의 눈물, 못 먹이고 못 입힌 죄 탓하며 새벽까지 기침이 잦아진 서울은 오늘도 모국어의 관절염으로 절뚝이며 우리들 소시민의 가슴에 들어와 목을 메었다. 참가번호 8번 노광흔. 낭송할 시는 튀어나온 못이 가장 먼저 망치질 당한다입니다. 튀어나온 못이 가장 먼저 망치질 당한다. 위안부라는 이름의 검은 기차, 김종철. 그해 2명의 일본군에게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갔다. 경성의 어두운 기차역, 화물칸, 전라도, 경상도, 팔도 사투리도 들렸다. 기차는 막무가내 달렸다. 얼마쯤 갔을까? 갑자기 멈췄다. 한때 일본군이 우르르 몰려와 문을 열어 제쳤다. 화물칸마다 비명소리가 들렸고 끌려나온 여자들은 모두 들판에서 윤간을 당했다. 죽어라 반항해도 칼로 위협하고 총대로 내려쳤다. 피투성이로 몇몇은 도망치다 총 맞아 죽기도 했다. 첫날은 10명 이상이 그녀의 몸을 지나갔다. 오돌이 돌돌 꿈부라가는 검은 기차에
총칼 차고 말 탄 사람 제일 좋더라. 만주 땅에 시베리아 넓은 벌판에 총칼 차고 말 탄 사람 제일 좋더라. 달리기만 멈추면 또 다른 일본군들이 바지를 내리고 검은 기차에 목을 조였다. 서너 차례 지나쳤던 검은 벌판의 울음, 남경, 강북 어느 쪽인가 기차는 기진맥진 정차했다. 사지가 마비된 것은 선로뿐만이 아니었다. 위안부라는 이름의 일생의 검은 기차는 오돌이 돌돌 잘도 군부라 가는 그 검은 기차는 참가번호 9번 황주택, 낭송할 시는 조선간장입니다. 조선간장 김종철. 어머니는 새벽마다 조선간장을 몰래 마셨다. 만삭된 배를 쓰다듬으며 하여를 기다렸다. 잎 하나 더 느는 가난보다 뱃속아이 줄이는 편이 수월했다. 그러나 아랫배는 나날이 불러오고 김에 김씨 가마솥에는 설설 물이 끓기 시작했다. 그날 누군가 바깥 동정을 살폈다. 강보에 쌓인 아기는 윗목에서 마냥 울기만 하였고 아랫마을 박씨는 아직 오지 않았다. 고추 달린 덕에 쌀 몇 가마니 더 받게 되었다. 그러나 핏줄과 인연이 무엇인지 눈치챈 누나는 아기를 놓지 않았다. 굶어도 같이 굶고 살아도 같이 살자는 어린 딸이 눈물로 붙들어 메었다. 어머니는 젖을 물렸다. 어머니 젖에서는 조선 간장 냄새가 났다. 어머니, 지금도 그 가난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은 조선 간장 때문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 핏줄이 나를 놓지 않는 것은 눈물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머님만 아십니다. 오늘 당신 영정 앞에서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 조선 간장보다 더 짜고 고독한 것을.
참가번호 10번 김은지. 낭송할 시는 재봉입니다. 재봉 김종철. 사시사철 눈 오는 겨울에 은은한 배틀 소리가 들리는 아내의 나라에는 집집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마을의 하늘과 아이들이 쉬고 있다. 마른 가지에 난동의 빨간 열매가 수실로 뜨이는 누운 날인 이 겨울날, 나무들은 신의 아내들이 짠 은빛의 털옷을 입고 저마다 깊은 내부의 겨울바다로 한없이 잦아들고 아내가 뜨는 바늘귀에 고요의 가봉, 털씨를 잡는 아내의 손은 천사에게 주문받은 아이들의 전생애의 옷을 짜고 있다. 설레이는 신의 겨울, 그 길고 먼 복도를 지내 나와 사시사철 눈 오는 겨울에 은은한 배틀 소리가 들리는 아내의 나라. 아내가 소유하는 회잉의 고요 안에 아직 풀지 않은 오래 하늘을 안고 눈부신 장미의 아이들이 노래하고 있다. 아직 우리가 눈 뜨지 않고 지내며 어머니의 나라에서 누워 듣던 우레가 지금 새로 우리를 설레게 하고 있다. 눈이 와서 나무들마저 의식의 옷을 입고 축복받는 날, 아이들이 짓거리는 미래의 낱말들이 살아서 부활하는 직조의 방에 누워 내 동상의 귀는 영원한 꿈의 재단. 이 겨울날 조요로운 아내의 재봉 일을 엿듣고 있다. 참가번호 11번 연미정. 낭송할 시는 만나는 법입니다. 만나는 법. 김종철.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내일은 언제 오나요? 하룻밤만 자면 내일이지. 다음 날 다시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이 내일인가요? 아니란다. 오늘은 오늘이고 내일은 또 하룻밤을 더 자야 한단다. 고향에서 급한 전갈이 왔습니다. 어머니 임종의 이마에 둘러앉아 있는 어제의 것들이 물었습니다. 얘야, 내일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럼요. 하룻밤만 지나면 내일인걸요. 어제의 것들은 물도 들고 간신히 기운도 차렸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의 베갯모에 수실로 뜨인 학 한 마리가 날아오르며 다시 물었습니다. 오늘이 내일이지? 아니에요. 오늘은 오늘이고
내일은 하룻밤을 지내야 해요. 이제 더 이상 고향에서 급한 전갈이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에는 어머니는 어제라는 집에, 아내는 오늘이라는 집에, 딸은 내일이라는 집에 살면서 나와 쉽게 만나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가번호 12번 주정애. 낭송할 시는 노숙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노숙자를 위한 기도. 김종철. 초식동물은 뜯는 풀이 달라 서로 다투지 않는다. 도시를 떠도는 노숙자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다 좋아한다. 얼룩말이 억세고 질긴 풀만 찾듯이 버려진 라면 박스에 엎드린 서울의 하루. 높은 빌딩 창들이 뾰족뾰족 눈뜬 밤. 서로 어깨 맞댄 책상. 눈 한 번 깜빡이지 않은 모니터. 열심히 살았지만 뭘 했는지 모르는 익명의 집짐승들 꿈꾸는 기가시간. 노숙자들은 하루를 손절매한 증권회사나 지폐 한 장 접은 은행 점포 앞을 자리다툼한다. 고깃집이나 음식 전문점에 손쉽게 자리 잡는 초보자들. 바퀴벌레나 지를 피하지 못해 이 밤 버러지보다 못한 변신을 꿈꾸리라. 잠도 바로 눕거나 엎드리지 않고 반드시 모로 누워야 하는 까닭을 칼날처럼 떨어지는 세상의 하종가에 손 벌려본 자는 모두 알리라. 신발만은 닦지 말라. 모금함에 손 넣지 말라. 어떤 가르침에도 마음껏 가르침 뱉고 초식동물처럼 울거나 풀만은 뜯지 말라. 희망이란 이루어지지 않지만 절대 버리지 않는 것. 오 주여, 해고 노동자처럼 살기 위해 생의 철탑에 오른 저들에게 왜 죽어서 내려오라는 쪽지는 아무도 전달하지 않는지요. 참가번호 13번 오명희. 낭송할 시는 눈물의 방입니다. 눈물의 방. 김종철. 우리 집은 몸과 마음이 늙어 어디 한 군데 성취하는 곳이 없습니다. 비만 오면 여기저기 삭신에 빗물이 새고, 바람 불면 삐걱이는 관절 사이로
덧문이 덜컹대고 풍치로 어긋난 잠의 장틀에는 어른거리는 세상의 남루까지 보입니다. 내가 눈물의 방에서 촛불 켜고 기도하는 일은 견고한 마음의 집안채 올려 당신의 하루를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고향에만 오면 야반 도주하는 주파리처럼 말끝마다 죽지 못해 산다는 곡정 할매처럼 나의 망치질 소리는 살아있다는 슬픈 축복입니다. 네. 참가번호 14번 송순복. 낭송할 시는 오늘이 그날이다입니다. 오늘이 그날이다. 1. 김종철. 그렇다. 오늘이 그날이다. 우리가 태어나고 죽고 슬퍼하고 눈물 짓는 그날이다. 사랑하고 기도하고 축복받는 그날이다. 오늘이 어저께의 어깨를 뛰어넘고 내일이 문 앞에 당도했을 때 우리는 꿈만 꾸었었다. 오늘이 그날임을 알지 못했다. 나를 걷어가는 그날인 줄을, 내 나다를 털어 골라두는 그날인 줄을, 나를 넣고 물을 부어 밥솥에 끓이는 그날인 줄을, 나를 숟가락으로 떠먹으며 씹는 그날인 줄을 알지 못했다. 그리하여 어떤 이는 소리내어 울고 어떤 이는 술 마시며 욕질하고 어떤 이는 무릎 꿇고 연도하는 그날인 줄을. 언제 우리가 오늘 이외의 다른 날을 살았더냐? 어째서 없는 내일을 보려 하였더냐? 어제는 오늘의 껍질이요, 내일은 오늘의 오늘이다. 모든 것이 오늘 함께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 오늘이 그날이다. 참가번호 15번 이병숙. 낭송할 시는 칫솔질을 하며입니다. 칫솔질을 하며. 김종철. 요즘은 이 닦는 법을 다시 배웁니다. 하루 3번 3종 기도처럼 아침에 닦는 칫솔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온종일 해둘 말과 생각을
구석구석 닦습니다. 점심때 닦는 칫솔질은 생각 없이 불쑥 튀어나온 촉설과 이빨 사이에 낀 악담을 닦고 파냅니다. 어쩌다 부러진 이쑤시개의 분노와 마주칠 때는 이내 거품을 물고 있는 후회로 양치질을 한 번 더 해둡니다. 잠들 때 닦는 칫솔질은 하루 종일 씹고 내뱉은 죽은 언어의 껍질을 헹궈내고 생쥐같이 몰래 들락거렸던 당신의 곳간에 경배드리는 일입니다. 하루의 재앙이 목구멍에서 나온 것을 때늦은 반성문 같은 졸린 칫솔로 못의 혓바닥까지 팍팍 긁어냅니다. 참가번호 16번 윤혜정, 낭송할 시는 죽음의 둔주곡 3곡입니다. 죽음의 둔주곡. 나는 베트남에 가서 인간의 신음소리를 더 똑똑히 들었다. 3곡. 김종철. 그날 젊은이들은 모두 떠났다. 조국으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운명으로부터 모두 떠났다. 젊은이들의 믿음과 낯선 죽음과 부산 산부들을 실은 없이오호의 전함. 수천의 빗방울이 바다를 일으켜 세우고 어머니는 나를 찾아 헤매었다. 가판에 몰린 전우들 속의 막내를 찾아 하나씩 하나씩 다시 또다시 셈하며 울고 있었다. 어머니가 늙어 보인 것은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누운 나도 내 살갗에와 닿는 세상의 슬픔을 영문을 모르고 따라 울었다. 바느질을 곱게 잘하시는 어머니는 그 밤 따라 유난히도 짚어 몇 번이나 손가락을 찔렸다. 심청은 울며 울며 떠났고 나는 마른 도랑의 돌다리에서 띄운 작은 종이배에 내가 사는 마을 이름을 적어두었다. 그날 담장을 몰래 넘어간 어머니의 울음은 낯선 해일이 되어 어머니의 잠과 내 종이배를 멀리 실어가 버렸다. 잠시 후면 잠시 후면 떠날 뿐이다. 수많은 기도와 부름이 비와 어머니와 전함을 삼켰다. 우리가 간직한 부두에서는 오래도록 손수건이 흔들렸고 나는 먼 바다에서 비로소 눈물을 닦아내었다. 눈물 끝에 매달린 어머니와 유년의 바다. 배낭 안에 넣어둔 한 줌의 흙.
그것들의 북디 붉은 혼이 나를 너무나 먼 곳으로 불러내었다. 참가번호 17번 이순필. 낭송할 시는 조선간장입니다. 조선 간장 모세에 관한 명상 37 김종철. 어머니는 새벽마다 조선 간장을 몰래 마셨다. 만삭된 배를 쓰다듬으며 하혈을 기다렸다. 입 하나 더 넣는 가난보다 뱃속 아이 줄이는 편이 수월했다. 그러나 아랫배는 나날이 불러오고 김에 김씨 가마솥에는 물이 설설 끓기 시작했다. 그날 누군가 바깥 동정을 살폈다. 강보에 쌓인 아기는 윗목에서 마냥 울기만 하였다. 아랫마을 박씨는 아직 오지 않았다. 고추 달린 덕에 쌀 몇 가마니 더 받게 되었다. 그러나 핏줄과 인연이 무엇인지 눈치챈 누나는 아기를 놓지 않았다. 굶어도 같이 굶고 살아도 같이 살자는 어린 딸이 눈물로 붙들어 메었다. 어머니는 젖을 빨렸다. 어머니 젖에서는 조선 간장 냄새가 났다. 어머니, 지금도 그 가난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은 조선 간장 때문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 핏줄이 나를 놓지 않는 것은 눈물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머니만 아십니다. 오늘 내가 당신 영정 앞에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 조선 간장보다 더 짜고 고독한 것을. 네, 마지막 순서입니다. 참가번호 18번 김성현. 낭송할 시는 나의 감기입니다. 나의 감기. 김종철. 온몸에 예감의 비늘이 돋는다. 그리고 온몸에 예감의 비늘이 돋는다. 살가죽의 숨구멍마다 극한이 와 닿는다. 그리고 빠져나간다. 몇 알의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나의 이마에 조심스럽게 자라나는 하나님의 경험을 12번 못질하고 바짝 조인 언어의 속살에 못질하고 몸져 누워있는 한낮의 집중을 얽어맨다. 깨어있는 육감마다 젖설이 내리듯 흰 그름이 앉는다. 나의 관능에 와닿는 부분별,
나는 그 익숙한 구멍마다 사납게 박힌다. 길 잘 들인 등피에 내밀한 너스름처럼 축축한 미열이 모래톱처럼 내면에 깔려지고, 반짝이는 문장의 갈피마다 순수의 낯자가 달아나고, 옆구리에 머문 시간의 통증을 몰래 털어낸다. 서툴게 삼동을 털어내고 기웃거리다가 며칠간의 무거운 며칠간의 무거운 시녀를 방속의 아랫목에 풀어놓고, 시간의 관절을 묶어놓고, 은종이같이 가볍게 말려있는 호흡기의 장애를 하나씩 꿰매고, 온몸에 풀어진 탄력의 태엽을 감는다.